그 아리백이라는 거는 그 넷제로 시대의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대표될 수 있고요. 이거는 미래 석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석유를 원료로 썼는데 이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원료로 써야 되는 것들이죠. 이거 예전 자료인데. 기업들 한번 그 접해보는 문제를 한번 보죠. 넷제로 그러면 이제 석유가 저무는 시대입니다. 우선 어떤 현상이냐. 조금 전에 나온 거 시밤이랑 다 연관이 되죠.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배출권이 유상화했다고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탄소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올해부터 설정되는 내년부터 전환 부분의 100%가 상향이 됩니다. 100% 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그 발전 부분이 100%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전기요금이 34원으로 오른다. 일반적으로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발전보험 100% 오르면은 1kWh 전기요금이 34원 오른다.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화했다는 되면 그렇게 보면 되고요. 현재 요금 대비 38% 오른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전기랑 비교할 때 비교 우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그럼 시밤, 탄소 폭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 저게 가동이 되면 무엇이 되는가?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배출권이 EU에 비해서는 한 많이 쌉니다. 많이 싸. EU가 9배 높죠. 이런 것이 가동이 되면은 수출할 때 KDA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수출할 때 톤당 $50 정도 부과가 될 거다. $50 부과가 될 거라는 것이 이제 $50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일반 전기 썼을 때 킬로와트아워당은 34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래서 그 전기가 발전 부분이 100% 유상화했다는 된다는 얘기는 전기요금이 100% 34원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전기요금이 안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유럽에 34원입니다. 둘 중에는 어차피. 자, 그 말을 비교해보면은 지금 현재 한달 낮 시간 동안에 태양광 발전되는 시간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오일 기준으로 보면 166원이에요. 166원이고요. 여기에 34원을 더하면은 이제 2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200원의 전기요금을 쓰는 거하고 그 아리백 전기 쓰는 거가 어느 것이 쌀까? 당연히 현재 상태에 저 34원을 더하면은 그 재생에너지가 쌉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일반 전기 쓰면 약간 더 비싸지만 수출할 때 좋을까? 그렇지도 않죠. 정확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4원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정말 그런데 남들도 안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면은 구글 선언했다가 우리가 다 선언을 해야 하는데 100% 애플 93% 돼 있고 애플이 93%인 거는 국내 지역도 있겠지만 LG이노텍이라든지 서플라이들이 이제 못한 면들 그러면 합쳐진 것들이고요. 이케아 100%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데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100% 다 했어요. 100% 다 했고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은 다음번 공장을 지을 때 고민이 되겠죠. 어디다 지을 것인지 고민을 할 것이고 서플라이어들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됐을 텐데 여기에 시사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많은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거꾸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라거나 글로벌 경쟁하기 위해서 저거를 가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어제 발표된 겁니다. 서울 포럼에서 발표된 것이 에너지 업계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서울 포럼에서 첨단 기술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전력이 된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제 GPU 서버가 2,000대예요. 근데 챗GPT를 가동할 때 필요한 거는 2,000대가 아니라 2만 대도 아니라 20만 대도 아니라 400만 대입니다. AI를 쓰고 있어서 기술 격차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업계부터 다 이제 그 위기를 겪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밑에 바로 보면 기사 찾아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급등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조선일보에서 여기 AI 때문에 한 10배 정도 뜹니다. 그런 모든 면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자본이면 어떨까요? 재생에너지 써야 되는데 무수히 써야 되는데 점점 수요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석유 가격 오른다고 기분 나빠서 안 쓰나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의 석유가 재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재생에너지가 올라도 쓸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 쓸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게 SBS에서 얘기한 거죠. 맥쿼리, 블랙록은 미국의 글로벌 최대 자본입니다. 다 한국에 중국도 있는데 저기서 중국은
무엇이냐고는 차마 다루지 못했는데 중국의 유한투자공사입니다. 전력 한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같이도 다 산다. 왜 살까? 어차피 이제 재생에너지 석유가 재생으로 바뀌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라고 보면 석유 나오는 것을 내가 다 사야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양을 내가 공급하잖아요. 가격은 제가 자원을 잡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 잡으면 진짜 큰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본이 잡으면은 전기 가격을 팍팍 올리지 못하죠. 근데 저쪽 글로벌 자본이 잡았을 때는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석유 가격 올리듯이.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 이건 2021년도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재생에 다 끌어모아도 모자른다는 겁니다. 이거 2021년도, 22년도 좀 지금 가면은 삼성전자 혼자 쓰기에도 모자른 것들이죠. 거기에 앞에서 말한 이제 여러 가지 AI까지 나오면은 전혀 모자른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잘 보면은 뭐 그럼 우리나라로 더 깔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진 않죠. 여기 보면 한전 선료도 없고 한전 적자다. 더 깔지도 못한다. 그럼 석유는 일정한데 저 기업들이 아까 AI 쓰는 기업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재생에너지는 거의 없다. 그럼 일반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배분이 될 것인가? 전쟁터에서 저 배분이 될 것인가? 배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배분이 안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한번 찾아보면 될 겁니다. 블랙록 이렇게 검색하고 해보면은 발전소를 메가와트당 한 23억에 사고 있었죠. 다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전솔러가 없더라도. 한전솔러가 없으면 전기 못 파잖아요. 다 사는 거죠. 어차피 한전솔러 놓을 거니까.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지역기업이 아리백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리백을 한다는 얘기는 복잡하지만 결국 이렇게 인증서를 받는 거예요. 전기 쓰는 데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인증서 받아서 인증하는 수작업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수작업들은 다 아무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밑바닥에 이런 것을 한다.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녹색 프리미엄 제도예요. 녹색 프리미엄은 한 달 전기 쓰는데 돈 더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더 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편하죠. 대신에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 받는다. 그러면 아까 34원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추가성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투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투자된 것이냐 안 된 것이 그린워싱이냐. 그래서 녹색 프리미엄을 가지고 수출하는 데서는 돈도 올라가지만 영향도 못 받는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PPA하고 버추얼 PPA라는 건 무엇이냐고는 아리백을 한다는 건 재생에너지 썼다는 인증서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인증서를 가져오는데 방법은 태양광 발전소에 있는 전기 직접 쓰면서 태양광 발전소 생산의 인증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 전기는 한전한테 쓰고 인증서만 재생에 쓰나 인증서만 가져오는 방법. 이것은 버추얼 PPA, 위에는 PPA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발전소에 직접 전기 사쓰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 근데 요는 이 두 가지가 모두 20년 장기 고정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장기 고정 계약을 하려면 대략 이제 신용도가 A는 돼야 되겠죠? A도 돼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증서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구매하면 20년 장기 고정 계약이 아닌 시장에서 구매하면 리스크에 노출이 되겠죠.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온사이트 PPA라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딸기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온사이트 PPA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경쟁이 되니까 내 지붕을 임대해주고 지붕에서 설치된 태양광 전기를 사쓰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그 전기 내가 샀을 수 있으니까 내 지붕에 있는 걸 남한테 팔면은 한전 송배전 요금을 내는데 내가 쓰면은 21원 송배전 요금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장이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가는 시장입니다. 가격으로만 딱 비교하면은요, 복잡한 얘기보다 저희가 이제 LG노텍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SK케미칼 양쪽이 공급하는데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한전전기 사용하는 기업 LG노텍, 전기 직접 생산하는 기업 SK케미칼. 케미칼은 직접 생산하는 싸죠. 대략 원가가 전기 생산 1kW 원가 100원. 한전전기 쓰면 아까 166원이었죠. 그럼
PPA로 온다? 그럼 발전소의 전기를 전기와 REC를 함께 사서 하면은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은 그 전기 1kW 가져올 때 191원에 아리백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면 여기서 이제 21원이 올라가는 개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를 170원에 사고 21원에 생배전 요금 내서 191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복잡한 계산 좀 생략할게요. 버추얼 PPA를 REC만 산다고 하면은 이쪽 이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이렇게 전기를 사는 것보다는 재생에서 인증선을 사면 재생 인증선 50원이니까 버추얼 PPA를 사면은 150원이 됩니다. 그래서 B사, SK케미칼 같은 것은 이렇게 150원이 훨씬 저렴하겠죠.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자기업은 직접 PPA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고정계약을 못하는 기업들, 20년 고정계약을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LG이노텍도 20년 고정계약을 못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이 물량을 산다는 개런티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이나 이런 데서 내가 20년 사줄게라도 내가 20년 사주면 신용이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개런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시장에서 사는 것이에요. 시장에서 사면은 현재 시장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 80원입니다. 80원이면은 이들 같은 경우에 160원을 한전전기 쓰고 80원을 인증만 쓰니까 240원, 그 다음에 그 케미칼은 180원. 많이 높죠. 80원인데 80원이니까 한전전기 쓰고 플러스 80원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넷플릭스, 여러분들 아시는 넷플릭스, 뭐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국내에서 할 때 저거를 80원이 아니라 120원에 샀습니다. 카카오 조그만 기업은 아닌데 20년 고정하지 않고 100원에 샀죠. 정기용 플러스 100원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어려운 건 무엇이냐?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리백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면 딱 계약, 웬만한 거는 1년만 계약할 수 없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청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1년만 계약하고 싶다라고 해서 발전소의 이 시스템을 1년간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발전소 입장에 투자를 20년간 딱 보증받고 싶어 해서 20년 개런티 따랐는데 그것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애플의 주문량이 늘거나 줄어들 때 내 전기가 많이 쓸 수도 무조건 쓸 수도 있는데 그때 맞춰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딱 고정하고 추가가 되면 딴 데는 더 사야 되고 모자르면은 어쩔 수 없죠. 이게 기본 어려움이죠. 그리고 딱 12월 30일부터 납품 개시할 수 있는가? 딱 여러분들이 레미지하는 누가 오퍼를 넣어서 딱 하면 올해부터 12월 30일부터 이렇게 납품이돼 이거 맞춰주세요 했을 때 전화자를 맞춰줄 수 있는 발전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인증을 어떻게 받나 이런 어려운 얘기는 소프트웨어 쓰면 되니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근본적인 얘기들이죠. 20년간 보증할 신용도가 없으면은 힘들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처럼 우리 지붕에 설치해서 좀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싸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그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태양광은 그런 식의 얘기죠. 근데 천신을 한번 볼게요. 지붕에서 설치된 거 천신 한번 보면은, 여기 그 대구시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여기 경기도도 그렇고 다 산업단지 태양광 했지만 지금 찾아보면은 실행되는 곳은 왜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붕에 설치했는데 설치를 누가 할 것인가? 지자체장이 하진 않거든요. 지자체 예산 가지도 하지 않고. 그럼 설치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지붕의 건물에 있는 건물주의 신용도가 20년간 있을 것인가 바라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여기 대구랑 가까우니까 검색해보면은 처음에 3조 프로젝트 뭐 이런 것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것들 아셨을 거고, 저기 포항시 같은 경우도 좀 멀긴 하지만 검색해보면은 방문권이 진행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경기도 산업단지는 최근에 됐으니까 이거 뭐 실패나 이런 거 잘 모르겠죠. 근데 어디냐? 삼성전자가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신용도 있잖아요. 없진 않지 않습니까? 영세기업은 아니니까. 그 외의 기업들은 결국에는 보증할 신용도가 없어서 현실적 문제에 닥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하는 회사고요.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IT 기반으로 이 시장을 해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킹하느냐? 미래석유가 재산해졌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다 재생에 투자를 하는데 글로벌 자본과 달리 요즘 핀텍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핀텍을 해서 개인들이 직접 재생의 자산을 정부의 옥상과 지분의 재생의 자산을 투자하고 그 전기를 판매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또 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고수 시대에서 해보면 누구나 고수가 된다는 모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한 8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고 1,500억 정도가 유치되고 있고 한 700개, 지금 보면 800개 정도가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전국과 옥상과 지붕을 직접 투자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정과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중소기업 아리백 한 번에 해결하기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가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LG이노텍의 리콰이먼트 FL로 납품해야 되는데 딱 12월 31일부터 납품해줘야 된다. 그 말을 맞출 수 있는 거요. 두 번째는 나는 애플이 20년간 계획해주지 않았으니까 3년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리콰이먼트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SKK니까 언제 6월 30일부터 날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대형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뭐 새만금에 있는 발전소는 처음에 지는 단계부터 대출되는 단계부터 누가 쓰일지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자료에서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그냥 지붕에 여러분들의 지붕에 저희 모해지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전력시장에 판매하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여기 발전대 임대 수익을 얻겠죠. 임대 수익을 얻다가 그 발주처에서 아리백 계획을 제출해 하면은 내 지붕에 이렇게 설치됐으니 이걸 사다 쓰겠다. 그런 건 인증서를 누가 제출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의향서 제출해주면은 그걸 증빙이 됩니다. 발전서를. 그리고 그러면은 추가로 갑자기 여름이라든지 물량이 더 늘어났을 때 줄었을 때는 저희들 플랫폼이니까 오픈마켓 같은 거요.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들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양에 맞춰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그겁니다. 쓴 만큼 계약 기간 동안 그 돈 내는 거죠. 딱 20년 고정가격 계약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면 2,000평 기준으로 보면은 첫 해 임대료는 1억 4천 정도, 그 이후에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이런 솔루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사이트 PPA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쓰든 5년을 쓰든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리백에 대한 점수를 공급망에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획을 제출하는데 계획 제출할 때 그래서 지붕에다 저걸 얹고 그럼 당분간은 이제 임대 수익을 얻고 뭐 1억이든 4천만 원 계속 얻고 있다가 요 전기를 필요한 시점에 전환하겠습니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 같은 발전 사업자 의향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희들 같은 패키지만 운영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300메가와트 정도 운영하고 내년도로 가면은 이제 500메가와트 추가로 기가와트급으로 운영돼 갈 텐데 저희는 같이 운영되는 거는 동서발전의 에너지 효율 진단을 같이 그 서비스 결합했어요. 신청하면은 물론 업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초유라 매니지먼트 모니터링에서 매니지먼트하는 리포팅 시스템 어떻게 갖추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한국동서발전은 한전의 발전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효율화 진단해주고 거기다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끔 효율화 투자까지 여기서 직접 해요. 그래서 물론 성과에 대한 쉐어죠. 딱 하는 식의 솔루션이니까 다 하진 않고 산업시설 그다음에 주택 편의점 이렇게 하는데 산업시설에서도 몇 가지 선정대가 신청하면은 그 중에 일부 못 될 수도 있지만 신청하면 괜찮을 겁니다. 산업진단하고 거기에 이제 효율화 리포트 시스템 깔아주고 개선까지 한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인데요. 하나만 더 하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이나 연장돼서 보면은 저희들한테 오는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리백이 직접적으로 바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본사라든지 나폴란벨레니까 산소 절감이나 이런 리포트 바로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은 좀 인더스트리가 좀 복잡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뭐 동서발전 같은 거 쓰면 무료로 되니까 될 것이고 굉장히 IT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의 품에서 여러 가지 구글 베이스든지 사스 솔루션을 쓰면은 그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별로 딱 산업별로 다 세팅돼서 소프트웨어로 다 진단해서 하는 방법을 세팅해 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여기 솔라뱅크라고 치시면은 뭐 한정 프로모션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저희 같은 플랫폼 기업이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 전 전기쟁이들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전기쟁이들은 너무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얘기하는데 어려워도 스마트폰에 AI가 있다고 우리가 AI 알 필요 없거든요. 쓰면 되는 것들이지. 그걸 다 배워서 하면은 납부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솔루션은 항상 나온다. 그걸 쓴다고 채택하면 된다고 보고 앞에서 말하는 그 동서가 기반 솔루션 아니면은 탄소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 일본 가면은 은행에서 제공해 줍니다. 스미토브 미스 은행을 찾아보면 다 솔루션 제공해주고 대략 200만 원 정도 전에 그런 솔루션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셨